안녕하세요, 한서훈입니다. 오늘은 NFT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NFT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ERC의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어요. ERC 721이 NFT라고 할 수 있고요. NFT는 Non-Fungible Token이라고 펼쳐서 얘기를 할 수 있는데, 펀지블하다, 대체 가능한 인데, 이 넌이라는 게 있으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토큰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ERC20으로 발행된 토큰들은 가령 제가 상훈 토큰이라는 거를 10억 개를 발행을 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팔아먹으려고 10억 개를 발행을 했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10억 개의 토큰은 같은 기능을 하는 토큰들이죠. 서로가 교환하는 목적, 말 그대로 디지털 화폐 역할만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발행이 아무리 많이 된다고 해도, 교환을 한다고 해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NFT 같은 경우에는 발행된 순서에 따라서 고유성을 갖게 됩니다. 이 안에다가 데이터가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대체가 불가능한 거죠. 근데 이 NFT를 만들면 결국은 사람들이 뭘 했냐? 이 이미지를 올려서 주고받는 이 마켓플레이스로 활용을 했어요. 대표적인 마켓플레이스가 오픈시죠. 그래서 오픈시에 보면 이렇게 이미지들이 있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래되는 기록들이 쭉 있는데, 이제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여기에 있는 이미지들이 블록체인 위에 올라간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큰 착각입니다. NFT에 들어가 있는 이미지는 파일 또는 동영상 같은 거, 이런 거는 블록체인 위에 올라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블록체인은 애초부터 데이터 사이즈가 작아야 돼요. 데이터 사이즈가 커지게 되면은 가스비가 높아지게 되고요. 그리고 이미지 파일 같은 거를 블록체인에 넣기에는 굉장히 부적합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미지 파일을 블록체인 위에 올리나요? 정답은 URL 값만 전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ERC721로 발행된 컨트랙트가 있죠. 여기에다가 주소값을 넣게 됩니다. 그래서 이를테면은 https something.com images 하고서 이런 루트 주소값을 바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이 여기 안에다가 NFT 넘버 값이 이 안에 이렇게 들어가는 형태로 주로 개발이 돼요. 그러면은 주소값이 블록체인에 저장이 된 거죠. 문자열 형태로. 그러면 컨트랙트는 어떤 식으로 데이터가 저장이 되냐? 예를 들면은 첫 번째 NFT에 대해서 소유자의 지갑 주소가 있고, 두 번째는 소유자의 지갑 주소, 이런 식으로 요 정보만 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정보랑 이 각각의 정보들이 NFT 넘버링이랑 아까 이 컨트랙트가 갖고 있는 이미지 루트 주소, 이걸 이용해서 주소를 우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값들이 이제 바인딩 되기 위해서 제이슨 파일과 그리고 이미지들이 같이 다 올라가게 돼요. 제이슨 파일은 어떤 것들이 들어가냐? 예를 들면은 여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은 특성이라고 돼서 백그라운드, 브러쉬 컬러, 브러쉬 쉐이프, 이 필터링 조건들이 존재하죠. 이것이 제이슨 파일 안에 들어가서 각각의 NFT랑 바인딩된 정보를 갖게 됩니다. 이게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냐면은 제이슨 파일 안에 배열을 하나 이렇게 넣고요. 그리고 그 안에 옵션들을 넣게 돼요. 예를 들면은 백그라운드라고 해놓고 레드 페이스라고 하고서 화이트, 이러한 정보들이 순차적으로 나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NFT 총 발행량이 한 개다라고 하면은 요거 하나만 있으면 되는 거고, 만약에 이게 두 개다라고 하면은 이 객체가 두 개가 있으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 옵션이 좀 다르겠죠. 블랙, 백그라운드, 블루, 이런 식으로 제이슨 파일이 같이 전달이 됩니다. 그래서 NFT 발행을 하기 위해서는 크게 두 가지의 파일이 스마트 컨트랙트에 바인딩이 돼야 됩니다. 첫 번째 파일이 제이슨 파일, 이 메타데이터 제이슨 파일이에요. 참고로 메타데이터는 각각의 NFT들이 갖고 있는 속성 값들, 이런 값들이 이 안에 들어가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각각의 이미지 파일, 어딘가에 저장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저장을 할 때는 크게 두 가지 방식을 사용을 해요. 첫 번째는 IPFS라고 하는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 여기에 저장을 하고요. 또는
경우에 따라서 개인 저장소, 대표적으로 AWS의 S3 이런 데 저장을 하게 됩니다. 차이점이 뭐냐? IPFS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그래서 토렌트, 과거에 푸르나 아니면 냅스터 이런 친구들 있죠. 이런 거의 저장 방식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발행한 NFT를 이 분산 파일 저장 시스템에다가 올리게 되면은 제가 비용을 내지 않더라도 이 이미지를 계속해서 조회가 가능하겠죠. 반면 S3에다가 저장을 하게 되면은 몇 가지 차이점이 있는데, 첫 번째로는 이 IPFS를 쓸 때보다 속도가 빠르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관리하기가 더 유리하겠죠. 그래서 이 S3에 있는 에셋들을 변경을 해버리면은 NFT가 마인딩된 이미지가 바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NFT라고 하는 게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잖아요. 근데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토큰은 대체가 불가능해요. 이거는 사실입니다. 근데 토큰과 연결된 메타데이터, 그리고 토큰과 연결된 이미지 에셋, 이거는 대체가 가능하죠. 이게 참 재밌는 현상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엄청난 비용을 들여서 희귀한 NFT를 구매를 하셨어요. 근데 그 희귀한 NFT가 어떤 개인의 S3 저장소에 있는 이미지와 연결된 상태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주인이, 이 S3 저장소 주인이 이걸 닫아버렸어요. 만약에 폐쇄했다. 그럼 여러분의 NFT도 이미지를 찾을 수 없어서 그냥 깨진 NFT가 되는 것 뿐입니다. 참으로 이제 놀라운 현상인데, 예, NFT가 그런 단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이 부분은 다 대체가 가능한 거예요, 여기는. 물론 이런 거를 IPFS에다 하고 향후에 수정 불가까지 다 넣어가지고 발행을 하게 되면은 이런 일들은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이 NFT가 발전함에 따라서 리빌이라고 하는, 구매하기 전까지는 어떤 건지 알아볼 수 없게끔 하는 기능이라든지, 아니면 NFT들끼리 막 섞어가지고 새로운 NFT로 업그레이드 되는 기능, 이런 것들을 넣은 NFT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각각의 바인딩된 이미지 주소값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변경을 되는 걸 넣은 거예요. 그렇게 된 거다 보니까 이런 기능들을 다 넣을 수 있는 거죠. 대체는 불가능하지만 그 안에 있는 이미지들이나 이런 것들은 대체를 할 수가 있다. 메타데이터도 대체를 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NFT 기술이 이걸 만든 사람들의 의도와는 다르게 흘러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원래 만든 사람들은 각각의 고유성이 존재하는 토큰을 만들려고 했던 거라고. 근데 이거를 이미지, 영상, 그리고 파일들 이런 것들하고 연결해서 상업화를 해본 거죠, 사람들이. 근데 그게 NFT 시장이 생기게 된 거고요. 그리고 이 NFT라는 게 이더리움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이더리움에서만 가능할 수밖에 없었던 게, 이더리움을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송금만 가능하잖아요. 근데 이거를 한 1년쯤 됐나요? 1년쯤 전에 비트코인에서 NFT를 성공하는데, 그게 바로 오디널스입니다.